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또 이제 금요일장 한 주의 주식시장이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시장이 좀 나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었으리라 그렇게 저 혼자 내피셜로 그냥 그렇게 딱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파이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4단계 거리두기니 또는 뭐 완전히 이제 폭염 너무 이제 심한 무더위 때문이니 짜증 지수, 즉 스트레스 지수가 이제 많이 치솟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제 짜증을 시원한 수익으로 기분 전환이 될 수 있기를 이제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업로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위해서 몇 가지 이슈를 좀 종합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관심주들 추가로 나온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소식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면서 업로드를 시키겠습니다. 먼저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이슈인데요.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지난주부터 움직인 종목들도 있고, 일단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섹터들이 매기가 들어오면서 쭉 움직이다가 급등세가 나오다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한번 쑥 나왔잖아요. 우리 라이브 방송 때도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고점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쭉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수급이 워낙에 빨리 도는 시장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끝내려는 건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재차 2차 랠리가 나타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많은데요. 일단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2차 전지가 랠리가 끝난 게 아닌 것 같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뉴스들이 계속 2차 전지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어떤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벤츠 소식이 나왔는데요. 벤츠가 2030년까지 전기차로 완전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전기차로 전환해서 2030년 이후부터는 벤츠에서 나오는 모든 차는 내연기관차 하나도 없이 다 전기차로 출시가 된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전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특히 2025년부터 신규 출시되는 모든 차는 전기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4년 이후부터는 벤츠 매장에 가면 내연기관차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한 이런 뉴스다라는 점. 또 있었습니다.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시장에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전기 트럭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극비 방안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국내 협력사 미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체적으로 자기네 배터리를 만들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국내에 와가지고 SK, LG, 삼성 이 2차전지 완성업체를 만나는 게 아니라 소부장 업체를 만나고 왔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인 리비안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만나지 않고 국내 소재 부품 장기업체들과 미팅을 진행 중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얘네들도 폭스바겐이나 BMW나 얘네들처럼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를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회사들이 많아질수록 소부장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호재성 내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소재도 많이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장비도 많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리비아는 2025년 내에 10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배터리 산업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무척 강한 상황이다. 그래서 리비안이 속도감 있게 일정을 진행 중에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리비안 트럭에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는 삼성 SDI 거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얘네들도 결국 자체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만나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국내 소부장 업체들, 2차 전지 이제 부품 업체들,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게는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제가 봤을 때 좀 쉬었다가 다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투자와 합작사도 추진한다. 즉 현대차도 자기네가 직접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또는 자기네 투자를 한다거나 M&A를 한다거나 아니면 합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급이 많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하단 부분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에게는 탐탁치 않은 뉴스일 수는 있지만 그 밑에 하단급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나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주가가 이제 다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SK 포스코 중심의 수소 협의체 하나 두산도 합류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 그리고 2차 전지, 뭐 수소 이거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죠. 현대차나 SK나 포스코, 하나 두산이나 다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드디어 뭔가 액션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작년에 그린 뉴딜 관련주들 2차 전지 포함해서 급등이 나오고 한참 동안은 쉬어가니까 시장에서 좀 잊혀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요. 그때는 이제 기대감이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은 실제로 액션이 가해지는, 즉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지금처럼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다시 한번 관심 가지면 또 그때처럼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새롭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또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방한을 해서 북한 이야기를 하려고 방한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북 이슈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에는 시장에 대북 관련주들이 또 테마성 흐름이 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다라는 거죠. 이번에 오자마자 바로 북한 이야기를 합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오늘 오자마자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제의한 뒤에 지금 현재 북한의 답변을 계속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먼저 대화를 제의를 했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팬데믹하고 식량 안보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안타깝다. 그래서 더 나은 결과만을 바란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도 고위급 회담이 있거든요. 미중 고위급 회담. 북한 문제를 의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북한 관련해 가지고 또 시장에 테마성 흐름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또 쭉쭉 주어서 이런 거는 뭐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시세 파동이 나올 때 좀 짭짤하게 좀 여러분들 재미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기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또 업데이트할 상황들이 좀 발생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에 이제 맹승주 부사장이라고 있었는데 이 맹승주 부사장이 회사를 5월달에 퇴사를 해요. 퇴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주식을 조금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꽤 많은 양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맹승주 부사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4%가 넘는 상황인데요. 이 4%의 지분을 퇴임하자마자 계속 팔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엑시트에 대한 우려, 즉 오버행 이슈가 아닌 오버행 이슈 같은, 오버행 이슈 같은 오버행 이슈가 아닌 뭐 그런 이제 이슈가 발생이 됐다는 건데요. 부사장이 지분을 계속 꾸준히 매도를 하는 것도 매도를 하는 거지만 이 부사장이 이제 유치해서 데리고 온 이 재무적 투자자도 같이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악재 소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지금 또 수급적으로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요. 내용적으로는 너무 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이 2차 전지 폐배터리 시장에 이제 도전장을 던진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기술이 폐배터리 시장은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테마가 또 불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이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사용량이 많아지잖아요. 또 이제 전기차 대중화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 폐배터리 자체가 또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뭐 카드뮴이나 아니면 니켈, 얘네 잔재물이 공기 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폐배터리, 그 배터리 다시 재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는 이런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유명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에 20조 원의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폐배터리에 관련된 이제 장비를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보면 최근 폐배터리 재가공용 장비인 성능 검사기, 팩 충방전 테스터, 리사이클러 등의 장비 개발을 완료하고 시제품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엔드 오브 라이프 테스터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수명이 다한 배터리의 성능을 검사해가지고
에너지 재생까지 담당하는 이제 장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생전력 제어 기법을 적용해서 모든 종류의 배터리 팩에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장비다. 그리고 리사이클러라는 장비도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입고되는 폐 배터리를 해체하고 파쇄 전에 완전 방전시키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시장은 이제 막 개화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을 만들어 놓은 업체로, 이 하나기술이 사실 전공정 2차전지 만들 때 전공정 장비, 전공정을 다 세팅할 수 있는 턴키 방식으로 그런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이제 이걸 다 쓰면, 2차전지를 다 쓰면 이제 폐배터리를 또 재가공하거나 완전히 이제 환경업계 완전히 폐기하는 장비를 만드는, 이런 것까지 모든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는 이런 회사로 이제 나아간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이제 폴더블 폰 유리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 장비를 만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내용이 좋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회사를 퇴사한 부사장이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악재는요, 일단 단기 악재성으로 이제 그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주가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엔 다 팔고 떠날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T팜 소식인데요. ST팜 오늘 또 호재성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걸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K-mRNA 백신 개발 성공률 50% 넘어 100%에 도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우리 이제 K 컨소시엄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 초기 상황에서 당장 ST팜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ST팜은 기대에 걸맞게 성공적 진행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후보 물질을 확정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실험실에서 면역 원성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 원성 실험이 끝나면 바로 전임상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임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초 지금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임상이 들어가는 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백신이나 신약이나 100% 성공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mRNA 백신의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꽤 높은 것이 사실이다 라고 관계자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mRNA 서열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관련 기술력 또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50%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파트너사가 올리고 치료제가 FDA 희귀약으로 지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ST팜의 미국 연구개발 파트너사가 FDA로부터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에비디티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인데요. 근긴장성 이영양증 신약 후보 물질 AOC 1001에 대해서 희귀의약품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ST팜은 이 회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지분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0.38% 정도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는 당연히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지분 가치도 상당히 커졌는데요.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회사가 희귀약품을 지정이 되면 패스트 트랙을 적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되고 빨리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허가도 상당히 빨리 떨어집니다.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한시가 급하다, FDA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마지막 임상까지 다 성공을 해가지고 만약에 시판이 되게 되면, 이 회사의 CDMO가 또다시 ST팜이다라는 점. 그래서 ST팜이 노바티스 잉클리시란 로슈,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의 CMO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API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공장을 풀가동시켜도 모자랄 정도로 나중에는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임상 성공해서 만약 상업화 되게 되면 대량 물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거 보면 상당히 나중에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임상 성공해서 상업화 되게 되면 또 이 회사로 ST팜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매출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걸 봤을 때 ST팜이 2년 후에 3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실질적으로 이 백신과 상관없이 원료 납품하는 것, CMO만 하는 것만 가지고도 매출 1조 이상 나올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향후 몇 년 뒤에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보여진다라는 부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었습니다. 스팜이 전임상 결과 국제수지 개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에이즈 치료제인데요. 세계 최초로 에이즈 완치가 기대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ST팜이 자체 개발 신약인 에이즈 치료제가 국제학술지인 플로스페소전스에 게재됐다.
플러스 패소전스는 면역학이나 바이러스 분야에 권위 있는 학술지다. 예, 그리고 제출된 논문이 해당 분야 학자들의 엄격한 심사 및 승인을 받아서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플러스 패소전스의 논문 게재가 세계 최초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완치할 가능성이 있음을 동료 학자들로부터 객관적으로 확인받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신속하게 임상을 진행해서 에이즈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멘트를 했는데요. 자, 에스티팜의 기술력은 지금 계속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로 에스티팜의 기술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 다르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뭐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뭐 나온 소식들을 좀 알아보는 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모두들 대박 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